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어저께 맥쿼리인프라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. 그거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. 맥쿼리인프라 시가총액은 작년 말 기준으로 5.4조고요. 분배금은 이제 6.2% 정도 나왔는데 지금 주가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6.2%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은 12.7% 밖에 안 되거든요. 예전에는 이게 이제 맥쿼리 인프라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돈 다 빨아간다 뭐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, 뭐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이 54%인 걸 보면 그것보다는 한국 기업이라고 삼성전자보다는 더 한국 기업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주가 추이 보시면 어쨌든 계속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. 이런 모습이 쭉 이어질 수 있을지 그건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포트폴리오는 도로 14개, 항만 1개, 철도 1개, 도시가스 4개고요. 뭐 계속 유상증자를 지금 4번 정도 했는데 나름 이 유상증자들이 다 잘 성공을 한 모양새입니다. 물론 이제 뭐 주당 배당금은 좀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계속 뭐 성장을 해야 되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, 지분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그 홈페이지에 이 자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. 이 펀드는 법인세법상 배당 소득 공제 대상인데 해당 연도 배당 가능 이익의 90% 이상 배당하는 경우가 이게 해당되거든요. 그래서 맥쿼리인프라는 항상 이익의 90%를 배당을 합니다.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시고요. 이런 도로들 지나다닐 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도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통행료가 좀 덜 아깝습니다. 지금 이제 정부 수입 보장 기간이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것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도래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이 좀 있는데요.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가스 사업자들도 계속 추가하고 있고 이런 추가 사업들을 늘려가고 있는 건데 수익성이 이제 어떻게 갈 건지는 잘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. 재무 현황에서 보실 부분은 지금 이제 민간투자법 규정상으로 자본금의 30%까지만 차입을 할 수 있거든요. 차입 약정액이 8,400억인데 지금 4,000억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여서 아직 자금 여력은 있고요. 부채 비율이 이제 22%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외부 차입금은 계속 줄어들 거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평균 금리가 4.6%고 뭐 자녀 만기도 1.5년 정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금리가 또 낮아질 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떨어질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분배금은 지금 이제 하반기 분배금 390원으로 지난번에 공시 나왔고 2월 29일 날 지급한다고 하니까 또 받아서 재투자를 하실 분과 또 좋은 걸 뭐 사드실 분과 뭐 등등등 나뉘겠죠. 24년에는 이 배당금이 또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기를 기대해 봅니다. 23년 실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23년 전체의 운용수익이 이제 일반 회사의 매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5% 정도 상승, 순이익도 3.5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통행량 자체는 9% 정도 늘어났더라고요.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감소됐던 통행량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고 통행료 수입은 살짝 이제 뭐 적게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부산 신항 같은 경우가 지금 매출액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에비타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기타 매출도 좀 빠졌고 이제 뭐 지정학적인 영향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수입이 좀 감소한 것 같습니다.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기온 상승이나 경기 둔화 때문에 계속 감소한다고 나오거든요. 요즘에 국제 그 가스 가격도 보면 이 비슷한 요인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 가스 사업을 추가한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수익을 또 인식하는 거 조금 달라서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나머지는 한번 이제 그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연간 수익은 아까 앞서서 보셨던 대로 이제 매출이 한 5% 정도 늘은 거고 단기 수익은 3% 정도 늘어났습니다. 분기로 봤을 때는 지금 운용 수익이 6% 정도 늘어났고요. 단기 순이익은 이제 4% 정도 늘어났거든요. 뭐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조금 감소하는
그런 경향이 있는데,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극복이 될런지 이런 부분은 좀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. 재무 상태로 봐서는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, 지금 이제 항상 미수이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형태거든요. 이제 후순위 채권으로 받아야 되는 이자들을 못 받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, 이 부분은 제가 이 실적 자료를 리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, 뭐 이 부분도 뭐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이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도로 투자 자산 실적을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랑 인천대교는 꾸준히 지금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. 뭐 일평균 통행량 30% 늘었고 인천대교도 늘어나고, 통행료 수입을 보면 통행량 자체는 30%가 늘었는데 수입은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덜 올랐잖아요. 이제 그 부분이 통행료 조정하고 이러면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전액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약간 시차가 있어서 일단은 금액에 좀 차이가 납니다. 이 비율이 좀 차이가 나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보시면 특히나 이 4분기에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죠. 통행량은 26%가 늘었는데 수입 자체는 전년 대비 뭐 어마어마하게 감소한 것처럼 보이니까요.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부산 신항 같은 경우가 물동량이 지금 좀 4분기 같은 경우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. 이런 게 홍해 또 이슈 때문에 이제 운송이 좀 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물동량이 좀 감소한 영향이 있고요. 뭐 연간으로 봤을 때는 물동량 자체가 소폭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도시가스 3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뭐 감소, 하락 뭐 이 표현만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한데, 일부는 이제 그 후순위채나 아니면 그 약속된 배당률에 의해서 배당하는 형태로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안전장치가 있긴 있거든요. 근데 이 안전장치가 풀리는 시기가 됐을 때 어떻게 갈런지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.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이걸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,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냥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4분기 운용 수익은 6%, 순이익은 이제 4% 정도 증가를 했고, 통행량은 7%, 수입도 뭐 2% 정도 증가됐는데, 연간으로 이제 통행량이 한 9% 정도 증가했고, 아까 이 부분은 이제 정산 받아야 될 게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.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, 지하화하는 거 같은 경우는 차입금을 4.6%로 빌리거든요. 근데 후순위채로는 이제 건설 기간에는 10%, 이제 건설이 끝나고 나면 12%를 받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5%도 안 되게 빌린 돈으로 이제 뭐 10%, 12% 이자를 받는 형태라서 이제 이런 게 뭐 레버리지 효과다 뭐 이런 리포트도 나왔는데요. 하여튼 뭐 운영은 잘 하고 있어서 이제 배당금을 더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일단 근데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부산 신항이나 도시가스 3사의 이 에비타 감소는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가 맥쿼리 실적 요약이고요. 어저께 제가 영상을 올리긴 했었는데,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이 어저께 급락하면서 상승률이 막 3%대까지 갔다가 나스닥도 1%로 마무리되고 S&P 500도 1.6%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어저께 1.5% 낮에까지는 그랬었는데 미국 포함하니까 1.3% 수익이 나는 걸로 끝났더라고요. 그래도 뭐 이런 S&P나 나스닥 고려했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 그냥 자위하고요. 코스피나 코스닥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요. 근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조 넘게 사면서 급등했잖아요. 1.8%나 올랐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런지 조금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힘을 받아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게 약간 순환매 양상, 테마주 양상을 좀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